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이 시간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찬찬히 알아보시죠. 오늘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할 건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 먼저 해보시죠. 자,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풀리게 되나요? 숨통이 트이게 되는지 궁금한 이쪽 유통주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 3사의 공동 파업 유보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동 파업은 이제 피한 상황, 리스크 한 곱이 넘긴 걸까요?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주고요. 자, 중국발 훈풍 순환매가 도는 그 일환일까요? 오늘 새내기주도 잘 가고 캐리소프트의 연속성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주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키즈 콘텐츠주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페이 드디어 내년엔 진짜 나오는 걸까요? 들썩이고 있는 애플페이 관련주 2위입니다. 1위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 전망 속에 성장수 얼음입니다. 그중에 더욱더 오늘 빠지는 폭이 크죠. 플랫폼주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은데 최근에 이사님 시작을 보면은 파업 이슈에 민감도가 있든 없든 참 이게 앞에 있는 돌이라서 무거웠잖아요. 맞아요. 그 무게를 좀 던 쪽이 있어서 마침 이사님이 오늘 키워드로 조선주 4위에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유보. 일단 최악을 면했습니다. 오늘 그쵸. 좀 우려가 컸었는데요.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봤을 때 큰 고비 하나는 넘겼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연말 연시에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랠리가 아직은 오지 않은 상황.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새로운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투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좋은 뉴스에는 굉장히 또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 반면에 안 좋은 뉴스에는 또 매기세가 힘없이 또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인데 정말 다행스러운 이야기죠. 일단 조선 3사 또한 이 파업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굉장히 또 깊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파업은 유보가 결정이 됐고 일단 노사가 잠정적으로 일단 협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조선 빅3라고 불리우는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다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은 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런데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사들 아마 여러분들이 조선 기업들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실제로 조선 기업들 조선 3사의 주가도 올해 상반기에는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곤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흐름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안 오른 원자재가 없습니다. 배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철판의 가격들, 강제에 대한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배 한 대를 팔았을 때 남는 돈이 100원이었다 치면 네. 지금 배 한 대를 팔면 뭐 50원, 뭐 30원도 안 남게 되는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 판매 대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영업 마진율이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주잔고는 탄탄한데 그에 따른 영업 마진율을 정말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붙어줄 수밖에 없는 조선 3사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가 인상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품의 판가 인상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 기업에서는 신조선가 인상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를 판매하는 이 가격을 좀 빨리 올린 게 이제부터는 좀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올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수주잔고가 탄탄하기 때문에 조선 빅3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 저는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배 종류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가 네. 지금 조선주를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LNG선이었잖아요. 이 비중이 조금 늘어난다면 여기에 주목도가 더 올라간다면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LNG 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LPG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물건을 크게 싣고 나르는 또 벌크선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동량이 많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벌크선이라든지 LNG, LPG선의 이 수주 물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선 3사들의 수주 잔고는 굉장히 탄탄하다. 수주 잔고가 탄탄하다라는 것은 잘 만들어서 인도만 잘하면 벌어들이는 돈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를 주문받는다고 해서 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냥 엄청 오래 걸려요. 내년이 아니더라고요. 네. 수년이 걸릴 수도 네. 있고 또 이제 이 건조하는 과정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돈을 그 배를 산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바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금 먼저 줄 거고 중도금 줄 거고 또 인수 받으면 그때 또 잔금을 치를 거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성장세보다는 중장기적으로의 성장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선 빅3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는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것만 한번 정리할게요. 중장기로 보면은 가격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조선주 괜찮다. 그런데 그렇죠.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원자재 쪽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단기로 보면 그럼 철강으로 저희 정리해야 되나요? 단기로 보면 철강으로도 좀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심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주식시장은 빠릅니다. 이미 선반영이 된 이 철강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뒤늦게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오늘 공략주로 또 아. 조선 섹터에서 하나를 골라왔거든요. 그 종목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꿀팁 대방출 해드릴게요. 자, 일단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오늘 새롭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쪽 하면은 3위에 이 키워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키즈 콘텐츠 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이게 궁금해요. 중국 키워드가 많이 제시가 됐기 네. 때문에 중국발 훈풍의 순환매로 컨텐츠 그중에서도 키즈 쪽에 들썩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성격을 일단 분석해 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키즈 컨텐츠 하면 가장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 캐리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캐리소프트, 아가만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손오공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흔히 뭐 캐릭터 관련주 혹은 엔젤주라고 좀 불리우는데 우선은 이러한 기업들의 가장 큰 매출처는 첫 번째는 국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해외 매출이 찍히는 곳이 가장 외형 성장 혹은 지금보다 주가의 상승 밸류를 좀 가져가기에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반등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캐리소프트의 주가를 보시면 화장품주와 동일하게 움직였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뭐냐면 중국 코로나19 완화 제재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중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국에서의 매출을 제외하고라도 네.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성장률이 정말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테마만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 아니고 그 테마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냐 나오지 못하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짧게 갈 것이냐 아니면 더 강하게 갈 것인가가 좀 나뉠 수가 있거든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테마와 그리고 또 그 테마에 힘을 좀 얹어줄 수 있는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흐름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주 물론 이번 주 들어오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음 주에 지난주죠. 다음 주가 아니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 레몬레이, 위직 스튜디오, 메타버스 이러한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조금 쉬어간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는 OTT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더 큰 실적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또 중국에서의 또 작품들이 개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다.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화장품주 이야기도 잠깐 드릴게요. 네네. 화장품주들은 사실은 실적이 좋아질 만한 이슈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라요. 그런데 더 나빠질 건 없지 그렇죠. 않아요? 나빠지진 않겠지. 네. 그래도 지금보단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일단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4분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낮은 실적이 나오면 또 빠르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에 힘이 붙더라도 그 테마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실적이 붙어줘야 저는 더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조정이 나왔을 때는 컨텐츠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즈 컨텐츠주 가운데 SMG 엔터, 삼지 엔터 여기 상장하면서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 부분도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내기주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좀 까다로운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보면 어떨까? 캐리소프트가 지금까지는 이 시장을 주도해 왔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좀 양분화 될까요? 더 커질까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새내기주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양분화라기보다는 네. 같은 섹터 안에서 저는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연말을 앞두고 크리스마스라고 맞아요. 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네, 또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또 이제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 같은 유통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기간 이벤트들이 있었던 지금 시기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간다 그래서 갑자기 잘 가던 종목들이 내려간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이 전체 섹터 자체가 조금 더 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회사를 보면 저는 티니핑이 많이 떠올라서요. 맞아요. 그래서 시즌을 잘 골랐다라고 미소 지으시는 이사님의 마음속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키즈 콘텐츠주 관심도는 높여볼 만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사님께서 1위에 랭크를 시켜주신 키워드가 플랫폼입니다. 성장주에 대한 흔들림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네이버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큰 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는 피봇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또 변해서 금리 공포감이 성장주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일단 달아져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사님 핑계거릴까요? 후자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빌미가 된 거다. 왜냐하면 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에 보신 단어 중에 금리 공포 이제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라고 저희가 앞에 붙여놨죠. 또 불거진 금리 공포, 금리. 올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금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안 좋은 부분에 따른 선반영을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로 잠깐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자고요.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시장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지금 금리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금리 빠르게 올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금리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단어에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2019년, 2020년 때 나온 대세 상승이 나오기엔 좀 어렵겠죠. 하지만 굉장히 이 빠른 순환매를 통한 저는 이 투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저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지금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실적의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천천히라도 매수를 해주느냐 해주지 못하느냐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네카오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하면 카카오 이야기하시고 카카오 하면 네이버 이야기하시고 결국엔 같이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카카오도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분사가 됐기 때문에 힘의 집중도 면에서 네이버를 좀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 당근마켓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그 그렇죠. 포시마켓 네. 이야기가 마침 궁금했어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차가웠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단독 보도라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미국에선 포시마크가 주주 소송에 휘말렸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인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향방에 따라 네이버의 주가도 영향을 받을지 이사님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포시마크라고 하는 기업은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근마켓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네이버가 뭐가 아쉬워서 당근마켓 같은 이 플랫폼 업을 인수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북미 시장에서 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이 스마트 스토어의 기술을 북미 시장에 접목을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 훨씬 더 높은 이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보다 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러했듯이 국내 쪽도 중요하지만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나와야 된다는 거.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체 매출에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포시마크 관련한 이야기에 기대를 좀 많이 했었던 투자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포시마크가 뭐 단독 보도이긴 해서 더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좋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인수하는 과정이 좀 늘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네이버의 주가가 그 사이에 또 기간 조정을 깊게 받은 상황. 근데 저는 오히려 현재의 주가의 조정은요, 네이버를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좋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줄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단기적인 시세는 나오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격이 다르고 포시마크 관련해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플랫폼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네. 원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고를 이사님께서 해주셨지요. 네. 조선주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어떻게 저희 핵심 포인트 받아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네.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면 네. 정말 그 이슈 중심에 있는 그렇죠. 종목 아닙니까? 중심에 있는 이슈, 하지만 그 이슈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 현재 위치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앞서 조선 이야기했을 때 LNG선, LPG선에 대한 발주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게 수주 장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큰 발주를 받게 되면 그 다음의 수주에 대한 공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공백을 어디서 메꾸고 있느냐? 자동차 운반 선박의 발주가 늘어나면서 LPG, LNG 선박의 수주 공백을 천천히 또 메워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수주의 공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 1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14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굉장히 좋다. 그리고 1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16만 원까지 저는 목표가를 잡으시면서 조금은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단기로 볼 종목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은 네. 긴 호흡으로 가져갈 종목 현대중공업 오늘의 원픽으로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영 이사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